40년간 시민의 장터가 되어주었던 노량진 수산시장. 오는 11월부터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숭례문의 복구공사가 완공일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알아봤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수산물 6종 확대 시행 5달째.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데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시장이 지난 7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량진동 13-8번지 일환 4214제곱미터 면적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요.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알아봤습니다. 이곳 노량진 수산시장은 하루 평균 3만 명의 이용자가 드나들고 2천여 명의 종사자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오랜 전통이 있는 반면 시설은 노후화되어 현대화 사업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시장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건물이 한 4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뭐 상인분들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이용하시기에 계속 이제 불편을 주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수협이 총 2,024억 원을 들여 전면 현대화하는 이번 사업은 인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비축기지 부지에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 공사 기간 중에도 수산시장 기능과 영업 거래를 계속할 계획인데요.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고유의 전통과 재래시장 느낌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고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재래시장이고 옛날부터 있던 재래시장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재래적인 좀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라지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여기가 현대화되면은 백화점하고 다를 바가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량진 수산시장은 앞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오랜 시간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이곳에는 기존의 시장 기능을 포함한 제조, 가공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시행사인 수협중앙의 관계자를 만나 사업 관련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겸해서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친환경 내지는 현대화, 그래서 소비자들이 와서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수하고 같이 이제 판매하는 장소니까 이런 불편함이 없이 쾌적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연면적 11만 8,346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되는데요. 유통 및 물류의 선진화를 위한 자동 경매 시스템, 창고관리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지하수를 최대한 재활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위층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협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이 층에다가 배치한다고 하면 이제 단층에서 하다가 층에다 배치되면 어떻게 또 물건 같은 거 어떻게 날릴 것이냐. 맨 처음에 계획은 이제 이 경매장과 잔품 소매점을 이제 복층화했습니다. 경매장은 1층, 잔품 소매점은 2층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산물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지를 2,000평을 더 할애를 했습니다. 할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층에 경매장과 잔품 소매장이 평면 배치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의 수산물 물류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다가 첨단 시설을 갖추려면 투자비가 들게 마련.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현재 약 750여 개의 소매 상인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상인들은 새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그만큼 임대료가 오르지 않겠냐며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재개발이 돼서 새 건물이 들어서면 임대도 비쌀 것이고 능력 없는 놈은 못 들어갈 것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없는 놈은 못 들어가고 돈이 있는 놈은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상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임대료 문제. 수협중앙회 관계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인 사업이 아니고 이제 공공 목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본 사업이 전체를 그 시장에서 수익을 이제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관리비나 그다음에 임대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아직 그 구상은 안 하고 있지만은 크게 부담이 안 되고 현 수준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 등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열심히 일해온 상인들의 권익 보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대화 사업도 좋지만 구성원들의 의견부터 제대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업 시행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중구 남대문로 4가 소실됐던 숭례문이 이곳에서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고 있는데요. 숭례문은 서울 성곽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국보 1호인데요. 4년 전 한 노인의 방화로 시작된 불길은 결국 잡지 못한 채 숭례문은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2008년 그거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냥 우리나라 국보 1호라는 숭례문을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복구 공사가 한창인 숭례문은 아직 가림막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2년 전과 다르게 이젠 제법 예전 모습을 되찾은 숭례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완공일까지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완공된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화재 이전까지 직접 숭례문을 관리했던 중구청 측에 물어봤습니다. 중구청은 얼마 전 문화재청에 숭례문의 관리를 공식 요청한 상태였는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역사성과 상징성이 많은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인력이 많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관리 인력이 3명이다 보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서울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나 이런 그 예산이 많은 전문 인력이 있었으니까. 지난 17년간 숭례문을 관리해온 중구청이었지만 복원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계획을 들어볼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회의적인 반응. 문화재법 제34조 1항을 살펴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는 관할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중구청이 숭례문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문화재 관리 비용과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던 상황. 문화재청의 의견은 어떨까요? 그 논리가 이제 예산하고 인력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문화재청 또한 실제로 이제 목조 문화재 같은 숭례문 정도의 목조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안 되고요. 또 전국을 커봐야 되는데 예산이 중구청 예산보다 비교해서 큰 차이도 없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이. 표면적으로는 어느 기관에서 맡든지 인력과 예산이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력과 예산 문제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에 관련하여 문화재 법안을 알아보았습니다. 현 문화재법 34조 6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단체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도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협의를 하는데 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뭐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복구 현장은 작업을 맡으신 분들의 세심한 손길로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정작 중요한 관리에 대한 논의는 한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러한 관계기관들의 논쟁은 바로 모호한 법조항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중구청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문화재청이 관리단체를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숭례문의 관리를 둘러싼 관계기관들 간의 논쟁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화재 이후이며 첨단 방지시설, 추가 인력 배치 등 관리 비용 상승이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두 기관의 공방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었던 숭례문. 잿더미에서부터 현재 모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의 관리체계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숭례문을 보존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관리 떠넘기기 태도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모호한 문화재관리법과 체계입니다. 제2의 숭례문이 나오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바람처럼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2012년 4월 11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서울시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없으면 솔직히 좀 많이 가는데 오늘 표시하면은 그쵸. 솔직히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판매업자들은 어차피 자기 양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양심을 지켜줬으면 저는 좋겠죠. 서울시 관악구의 한 횟집, 점검팀이 메뉴판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광어, 우럭, 도미, 여기다 원산지 표시 대상인 거 아시죠? 아, 여기. 예. 하라고 더라고요. 2012년 4월 1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는 기존 농축산물 6종에 넙치, 조피, 볼락 등 수산물 6종을 추가 포함시킨 것인데요. 상인들은 실제로 어떤 반응일까 궁금했는데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약간 좀 귀찮아진 것 뿐이죠. 쓰고 지우고 어종이 조금씩 바뀌면 그때마다 물건이 바뀌면은 또 바로 또 다시 적어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그거 귀찮은 거지. 광어, 우럭은 국내산이고 참돔은 중국산이고요. 작게 써있네요. 또한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도 규격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네, 지금 뭐 법에서는 이제 글자 이 음식명 글자 크기에 2분의 1 이상으로 이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는 작게는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걸 다시 좀 크게 표시라고.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수족관의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편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표시하는데요.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이번 점검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수족관 활어에 대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하는 게 좀 미비한 데가 9개소, 이렇게 한 60여 개소에서 원산지 표시가 좀 미비하였는데 그 단순하게 어떤 미비 사항이라든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점검반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일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에,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메뉴판, 게시판, 편말 중에서 한 군데 선택 표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점검 결과
지난 5개월가량의 계도 기간 동안 70% 이상이 원산지 표시제를 알고 지키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 원산지 표시를 뭐 가짜한다든가 거짓을 한다든가 그런 애가 말하는데 우리 같은 그 소비자로서는 그걸 확실히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 아닌 이상. 소비자들은 원산지에서부터 유통 과정 내내 좀 더 투명한 표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자세한 표기와 함께 국산 수산물 구별법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을 찾아봤습니다. 메뉴판이나 수족관 등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공급자에게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해산물 도매업소에서부터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를 해서 음식점에다가 알려주고 음식점이 그렇게 정확한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 포함된 수산물 6종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에 대해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 10일 이후로는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올바른 시행과 함께 많은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 습관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